저만한 스타일도 멋쟁이야. 그만둬라 얘. 네 아버지 뻘이나 되는데도 사랑엔 국경도 없듯이 연령도 없는 거야. 애인 김내성. 연애 강좌. 철학교수 임학준 선생의 연애 강좌 제1회 강의가 오후 2시부터 영문학부 교실에서 열렸을 때 교실은 입추의 여유도 남기지 않고 꽉 차 있었다. 임학준 교수는 한 달 전 EM여자대학교가 환도하면서부터 초빙해온 강사로서 한 주일에 2차례씩 철학 강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2회에 걸쳐 이처럼 연애에 대한 강좌를 열게 된 것은 하나의 과외 강의로서 학교 교목과에서 특히 학생들의 교양을 위하여 개강한 것이었다. 더구나 저급반에서 고급반까지 학년의 구별이 없는 이 강좌는 철학과나 문학과 학생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과 가사과 법과 교육과 정치외교과 등 못 색다른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너무 학술적인 딱딱한 강의가 되기보다도 평이한 이야기로서 누구나 얼른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념해달라는 것이 교목과의 특별한 부탁이었다. 과연 교목과의 예상대로, 아니 예상을 훨씬 넘어서 임학준 교수의 연애 강좌는 일대 상황을 이루어 각과 학생들은 자기네들의 수업 시간을 리스케이프하고 임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고 밀려들었다. 교실은 떠나갈 듯이 배가 불러 좌우 옆과 맨 뒤에도 빼곡 찼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복도까지 긴 꼬리를 느리고 있었다. 이렇듯 상황을 이루은 강좌를 일찍이 교목과에서는 본 적이 없다. 무엇 때문이냐? 성실한 인격자로서 존경을 받아오는 임학준 교수의 덕망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좀 더 절실한 문제, 현재 그들이 당면에 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부닥쳐올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취급한다는 이 연애 강좌가 마치 그 어떤 달콤한 러브 시인을 스크린이 예약하는 것처럼 감미로운 호기심의 대상이 그들에게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연애란 무엇이냐? 각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진작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때 그리 쉽사리 답변할 수 없는 실로 불가사의한 생명력의 약동과 신비로운 영육의 연소에 대한 해석과 구명 앞에 그들은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모두가 다 20대에 발을 갓 들여놓은 젊은 생명체의 소유자였다. 그들은 식욕도 왕성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왕성한 욕구 하나가 있다. 그것은 연애였다. 사랑이었다. 이성에게 붙이는 애정의 프레젠트이며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애정의 반응이었다. 그들의 젊고 발랄한 생명체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처럼 이성의 애정을 꿈꾸고 희구하고 또한 섭취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애정의 섭취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영양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볍게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애란 무엇인가? 이성의 애정을 무자각하게 섭취하고 또한 섭취하려는 태세를 분명히 갖추고 있는 절실한 욕망을 성실한 철학교수 임학준 선생의 강의에서 그들은 구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윽고 교목과장이 임 교수를 인도해가지고 교실로 들어왔다. 50의 고개를 넘어선 임학준 교수는 반백의 머리에다 키가 후리후리한 점잖은 신사였다. 체림새만 좀 더 산뜻했으면 틀림없는 영국의 젠틀맨이다. 안경을 쓴 기름한 얼굴이 절반이나 새인 올백의 머리와 기품 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동작이 무겁고 사색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깊은 주름살이 두 개의 양미간에 아로새겨져 있었다.
오늘부터 하루 걸러 한 번씩 2회에 걸쳐 이막준 교수의 연애 강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교목과장인 40대의 박 교수가 단상에 오르자 소개의 말을 시작하였다. 파리로 해방과 더불어 우리 한국은 온갖 봉건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민주 국가로서 새로운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과 남녀 평등을 옹호하는 헌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하나의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감되게 생각하는 바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참되게 받아들일 만한 정신적 토대의 결핍, 다시 말하면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는 방자주의를 의미하게 되었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서글픈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이 근자 6.25 사변을 전후하여 식자들의 눈썹을 모이게 하는 젊은 남녀의 풍기문란은 하나의 중대한 사회문제로서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될 학생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우려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연애는 물론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의 자유로움과 방자함을 혼동함으로써 대해와 같이 양양하고 주옥과 같이 귀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스포일하는 결과를 맺어서는 과연 될 것인가? 매일과 같이 섭취하는 우리의 음식물이 우리의 육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양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욕구의 하나인 연애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위하는 데 어떠한 영양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품이 나네요. 우리들은 여학생이 아니랍니다. 어디선가 극히 명랑한 소리가 한마디 툭 튀어나왔다. 학생들이 모두 뒤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웃었다. 그것은 확실히 교실 맨 뒤 어느 한 구석에서였다. 자리가 모자라 좌석 맨 뒤에는 학생들이 겹겹이 쌓이듯이 모여서 있었다. 그 겹겹이 쌓인 얼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여학생이 아닌 대학생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교목과장은 그 얼굴을 골라낼 시간의 여유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에 어울릴 미소 하나를 싱긋이 지어 보이며 앞말이 다소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임 교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막준 선생은 새삼스레 소개할 필요도 없을 만큼 사계에 고명하신 분으로서 학덕을 겸비하신 인격자이시며 이제 그만해두세요. 애처가로서도 고명하신 선생님인 줄을 잘 알고 있죠. 이번에는 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웃어댔다. 하하하 하하하. 억제할 바가 없는 젊음의 희열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생리가 명령하는 대로 꽃다운 웃음을 폭발시키고 있을 무렵 창밖은 초가을이다. 넓은 잔디밭 위에는 오후의 태양이 눈부시게 범람하고 있었다. 교목과장도 한번 씩 하고 웃으며 조용들 합시다 했다. 그리고는 교실 맨 뒷곁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아까와 꽃 같은 지점에서 들려왔었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채 캬득캬득 웃어대고 있는 수많은 얼굴 중에서 어느 것이 농담의 범인인지는 좀처럼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생의 그러한 발언이 근엄한 이막준 교수의 감정을 혹시나 건드리지 않았을까 저하는 마음으로 교목과장은 힐끗 뒤를 돌아다 보면서 임 교수를 향하여 머리를 약간 숙이어 보였다. 그러나 임 교수도 웃고 있었다. 교단 한편쪽 걸상에 걸터 앉아서 팔짱을 지그시 낀 채 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듯이 부드러운 웃음과 함께 가벼운 담례로서 교목과장을 대했다. 그러한 무언극이 학생들의 젊은 생리를 또다시 자극하였다. 교실은 또 한 차례 웃음의 꽃바다로 변해버렸다. 여러분은 참으로 잘 웃어서 좋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도 여러분은 웃는다지요. 그래서 또 한바탕 웃음이 폭발하였다. 아무튼 좋은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이처럼 분위기가 좋은 것을 보니 임 교수의 연애 강좌는 확실히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아예 교목과장께서 숙제 강좌를 맡으시지요. 시간도 없는데. 빨리 내려가라는 뜻이다.
거기서 웃음의 꽃은 또 피었다. 교목과장은 이 세 번째 발언에서 마침내 범인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지금 겹겹이 서 있는 맨 뒷줄에서 흰 담벼락을 등지듯이 하고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을 표정 없는 얼굴로 무심히 내다보고 섰는 학생. 까만 비로드 리봉을 머리에다 맨 곤색 양복의 학생이었다. 그 학생이 무슨 과 몇 학년인지 교목과장은 모른다. 그래서 싱긋이 웃는 얼굴로 그 학생을 덤덤히 바라보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도 일제히 쏟아져 갔다. 그러나 까만 리봉의 그 학생은 여전히 푸른 가을 하늘과 마주 서 있다가 이윽고 얼굴을 돌리면서 빙그레 웃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유쾌히 웃었다. 퇴장 명령이 3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러면 소개의 말은 이만하고 소생은 물러나야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손뼉치는 소리가 유달리 컸다. 그것은 임 교수의 등장보다도 교목과장의 퇴장을 환영하는 신호였다. 처음에는 임 교수도 그것이 어느 학생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선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목소리기에 그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더듬고 있을 무렵에 소위 애처가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임 교수는 교목과장보다 한 걸음 앞서서 범인을 발견한 셈이다. 임 교수는 그 학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정열적인 성숙한 시선 앞에 53세의 자기 연령을 망각했던 한순간이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며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임 교수가 교탁 앞으로 나와서자 떠들썩하던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오늘은 연애와 인생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학자들의 연애론을 소개하고 나의 연애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 봄으로써 이 강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임 교수의 음성은 그의 동작과 같이 무겁고 그의 시선과 같이 부드러운 데가 있었다. 한 남자가 그리고 한 여자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어떠한 연애를 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연애의 이력서를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지닌 인간적 가치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귀중한 재료가 되는 동시에 또한 예민한 시금석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연애를 어떻게 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곧 여러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무겁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확고한 신념을 가진 늠렬한 어조였다. 그 순간까지도 일종의 명랑한 유흥기분이 아직도 꼬리를 물고 있던 교실 안이었다. 그러던 것이 임 교수의 기백 있는 최초의 한마디로서 미사를 드리는 성당처럼 교실 안은 엄숙해졌다. 과연 교육이란 지식의 산매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학생들은 본 것 같았다. 그것이 만일 임학준 교수가 아니고 천박한 다른 젊은 세대에 속하는 교수의 입에서 흘러나왔던들 도리어 그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학생들에게 주었을는지 모른다. 사람은 자기 이상의 연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신양명은 교원 영색으로도 꾀할 수 있습니다만 연애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가치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가치만큼의 연애를 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그런 정도의 연애관밖에 더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연애관은 여러분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과 중요한 관련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참되고 훌륭한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또한 아름답고 참되게 훌륭한 인생을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와 반대로 야비하고 위선적이고 불미스러운 연애를 하는 사람은 또한 그 정도의 인생밖에는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콤한 러브 시인의 스크린 같은 것을 연상하고 왔던 학생들의 기대는 전혀 틀어지고 말았다. 학생들은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불만스럽지는 않았다. 연애는 청춘의 심볼입니다. 동시에 인생이 부닥치는 최초의 도장입니다.
이 최초의 인생도장을 여러분은 더럽히지 맙시다. 허영심의 만족을 위한 연애, 또는 취미 내지 장난을 위한 연애, 혹은 시험적인 연애 같은 경박한 연애로서 인생의 스타트를 그르치지 맙시다. 연애는 인생을 장난하는 목도 시합이 아니고 진실로 한번 빗맞으면 피를 보고 목숨을 건드리는 진검승부인 것입니다. 교실은 한층 더 조용하고 엄숙해졌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신도에게 가르치는 신부의 모습을 학생들은 임 교수에게서 발견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려 버리는 명랑한 목소리가 다시금 한가슬에 흘러나왔다.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신 것 같아요. 까만 리봉의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 여러 번째의 짓궂은 야유는 임 교수를 자극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엄숙한 감정을 건드려 버리고 말았다. 연애의 달콤한 일면만을 소설적으로 확대하여 환상하고 실천해 오던 학생들은 연애가 지닌 또 다른 한 면의 엄숙성을 민감하게 깨닫고 가벼운 몸서리까지를 느끼고 있던 순간인 만큼 까만 리봉의 잡음이 적지 않게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아까처럼 웃는 학생이 몇 있었으나 좀 잠자코 있어요 하는 소리가 하나 튀어나오자 웃음소리는 그만 힘없이 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교실 중간쯤에 자리 잡은 안경을 쓴 학생이었다. 그 바람에 다른 대다수의 학생들도 불쾌한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며 뒤를 힐끔힐끔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지극히 조용한 발언 하나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뚫고 다시금 흘러나왔다. 잡음이 없도록 교목과장께서 실내를 좀 엄숙하게 통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대다수 학생의 감정을 대표하는 추상 같은 한마디이긴 하였으나 어조에 뭐가 없고 어감에 가시가 서지 않는 일견, 온건한 발언이었다. 발언자는 앞에서 셋째 줄 복도 쪽으로 맨 끝에막 걸상에 앉아있는 비교적 나이를 먹은 학생이었다. 자주 벨베트 치마에 흰 저고리를 그 학생은 입고 있었다. 부드럽고 조용한 모습의 학생이었다. 그러나 예뻐 보이기는 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없다. 통 보지 못하던 학생이다. 그때까지도 들 창밖 가을 하늘과 마주 서 있던 까만 리봉이 획 시선을 돌리며 자주 벨베트 치마를 한번 쏘아보고 나서 다시금 창밖을 무심히 내려다 보았다. 그런 제스처가 안경 쓴 학생의 비위를 다시금 건드렸다. 교목과장은 저 학생을 퇴장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들 합시다. 그제서야 교목과장은 걸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강의하시는 분에 대하여 적당한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학생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까만 리봉은 고개를 조금 숙여 보이며 미안합니다. 다만 저는 임 선생의 강의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두 번만 연애를 하다가는 목숨 한 개가 모자랄까 봐서 그랬을 뿐이에요. 하하하 하하하. 이번에는 누구 하나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임 교수와 교목과장을 비롯하여 퇴장을 시키라던 안경잡이까지도 시무룩하고 웃었다. 그러나 끝끝내 웃지 않는 학생이 한 사람 있었다. 그것은 흰 저고리에 자주 치마를 입은 학생이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상이나 질문 같은 것은 나중으로 하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목과장은 걸상에 걸터 앉았고 임 교수는 다시금 강의를 계속하였다. 1시간 동안이나 강의를 계속하면서 임 교수는 까만 리봉의 한마디가 머리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임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서 그 시간의 강좌를 끝마치었다. 자연과학자가 연애를 생리학적인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경지에 안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등동물까지도 능히 할 수 있는 극히 용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연애가 되고 또한 인생의 일부분으로서의 엄숙성을 지니려면 그러한 자연 발생적인 생리적 욕구를 인간만이 가진 지성으로서 통솔하는 능력이 요청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쇼펜하우에르의 형이상학적 연애론, 엘렌 케이 여사의 인격주의적인 연애론 등의 출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연애는 청춘의 심볼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연애를 합시다. 진실하게, 아름답게 연애를 합시다. 그리하여 훌륭한 연애의 이력서를 쓰기로 합시다. 우레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실로 오랫동안 그 박수소리는 교실을 뒤흔들고 있었다. 연애를 합시다. 진실하게, 아름답게 연애를 합시다. 그리하여 훌륭한 연애의 이력서를 쓰기로 합시다. 임 교수의 기백 있는 이 마지막 한마디는 학생들의 순결무구한 영혼을 뒤흔드는데 충분한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20대의 청년이나 30, 40대의 장년의 입에서 튀어나온 잠꼬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머리에는 백발을 노경에 발을 들여놓은 50대의 주인공이며 학덕이 겸비한 근엄한 철학자의 입으로부터 힘차게 흘러나왔다는 사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연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히게 하는데 엄숙한 양식이 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연애라는 관념에 대하여 두 가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하나는 연분홍 장미꽃이 있고 칠색의 찬란한 무지개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플라토닉한 아름다운 소꿉장난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피부적인 감미로운 향기가 있고 포옹이 있고 접순이 있는 관능의 세계였다. 그러나 지금 우레와도 같은 박수소리로서 임 교수의 퇴장을 장식하는 학생들의 영혼과 육체는 그러한 환상을 어느덧 지양해버리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엄숙해야만 할 연애의 당위성 앞에서 완전히 승화되고 있었다. 학생 하나가 울고 있었다. 그것은 아까 실내가 엄숙하기를 교무과장에게 조용한 어조로 제안한 흰 저고리에 자주치마를 입은 학생이었다. 다른 학생들과 같이 그 학생도 처음에는 손뼉을 서너 번 치고 있었다. 그러나 손뼉을 치던 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합장을 하며 무릎 위에서 가만히 멎어버렸다. 눈물을 담뿍 머금고 있는 긴 눈썹을 들어 퇴장하려는 임 교수를 그 학생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았다가 파란 손수건으로 얼른 눈물을 찍어내며 "저 선생님" 하고 불렀다. 임 교수는 멈칫하고 돌아섰다. "선생님,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아, 무엇입니까?" 임 교수는 다시금 교탁 앞으로 다가섰다. 학생은 다소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용기를 얻은 듯이 정확한 발음으로 물었다. "저 선생님, 지금 진실하고 아름답게 연애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추상적인 말씀이 되어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더 쉽사리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조는 지극히 부드럽고 온건하다. 그러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중심점 말의 포인트를 붙잡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은 확실히 성숙한 데가 있었다. 임 교수는 질문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학생은 지금 리베 슈멜즈에 신음하고 있구나 하였다. 자,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 답변의 공궁을 느끼면서 임 교수는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참으로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구체적인 어떤 연애를 비판할 경우에 임해서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대단히 힘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학생이 가진 깨끗한 인격만이 그것을 잘 실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임 교수의 답변에 다소 불만을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이었으나 그러나 자주치마의 그 학생은 가만히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 순간 어두운 온회의 빛이 한 줄기 푸뜩 학생의 이맛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임 교수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 오늘 임 교수는 세 사람의 발언자와 직접 대면을 한 셈이다.
까만 리봉의 학생과 안경을 쓴 학생과 그리고 이 자주치마의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자주치마의 학생이 제일 어른다운 데가 있어 보였다. 그만한 나이를 먹은 것 같기도 하였다. 적어도 대학 청년기를 한두 살 넘어선 학생임에 틀림없었다. 무척 부드럽고 고운 얼굴이었으나 어딘가 심신이 다 필요한 것 같은 생기 없는 안색을 그 학생은 갖고 있었다. 요 다음에는 질의문답 시간을 좀 더 여유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경을 쓴 아까 그 학생이었다. 어조도 상당히 딱딱하고 엄격하지만 어딘가 석고상처럼 단련한 차가운 모습의 학생이었다. 임 교수는 그제서야 고급반 철학 강의 시간에서 그 학생을 한두 번 본 기억을 새롭히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그리고는 교무과장의 간단한 폐강의 말과 함께 임 교수는 다시금 떠들썩해진 교실을 나섰다. 교무실로 걸어가면서 임 교수는 오늘의 발언자인 세 사람의 학생이 모두 다 하나처럼 연애를 한낱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애 문제에 직접 당면에 있다는 인상을 불현듯 느꼈다. 자주치마 학생의 어두운 우수의 모습, 안경 쓴 학생의 차가운 온외의 얼굴, 연애를 종달새처럼 향락하는 것 같은 까만 리봉의 명랑한 표정. 그러나 잘못하면 저런 학생이 위험한걸. 임 교수의 마음의 중얼거림이 무심중 소리가 되어 입술을 흘러나왔다. 위험하다고? 어느 학생 말입니까? 나란히 서서 걸어가던 교무과장이 얼굴을 돌리면서 까만 리봉 말입니까? 아니요. 그 학생은 연애를 재치 있게 해치우겠지요. 그럼 안경을 쓴? 그 학생도 문제는 없겠지요. 그 학생이 어딘가 무척 차가워 보이는 모습이 가면이 아니라면 필시 자존심과 지성의 표시일 텐데 자존심은 연애의 적이니까. 그러니까 연애의 괴로움 속에 오랫동안 파묻혀 있지 않고 그렇지요. 자존심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연애를 포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위험성은 비교적 적을 테지요. 그럼 자주치마의 학생이? 네, 그 학생은 다소 위험성이 있어요. 진실하게 연애를 실천하려는 강렬한 의욕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와 위험성 사이에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상과 교수인 교무과장은 다소 얼떨떨했다. 임 교수는 얼마 동안 대답을 않고 있다가 있지요. 연애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재치도 없고 또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는 학생. 대단히 위험하지요. 요즘처럼 눈앞제일주의의 험악한 세상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지만 또한 그만큼 위험성은 더 많지요. 잘하면 사랑의 순교자가 되지만 열이면 9가지 일생을 망칠 테니까요. 그런 학생에게는 내 강의가 다소 지나친 영향을 줄는지 모르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젊은 학생들 앞에 나서서 뭐라고 떠들기가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한층 더 절실히 느끼는 것이었다. 자연교실. 강좌를 끝마친 학생들이 가벼운 흥분과 함께 교정으로 교문을 흩어져 나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버스 정류장을 향하여 열을 지었고 그중 얼마는 영화관에서 갓 나온 직후처럼 넓은 교정 이구석 저구석에서 히덕거리고 있었다. 예, 저 솔개도 아마 연애를 하는 거지. 잔디밭 위에 학생들이 대여섯 명 누워 있었다. 그중 하나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막준 교수의 강의처럼 아주 점잖은 연애야. 까만 리봉이 웃지도 않는 얼굴로 대답을 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학교 뒷산 위에 솔개 2마리가 유유히 떠 있었다. 한 놈이 가는 대로 다른 놈도 따랐다. 그 놈이 돌면 또 따라 돌았다. 그러나 조금도 조급한 데가 없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빙빙 돌고만 있다. 점잖아. 저기 앞만 해도 갓 쓰고 담배 때 물던 양반들의 연애야. 까만 리봉이 또 한 번 감탄을 했다. 성란인? 두 손목을 포개어 베고 반드시 누워서
드높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이성란은 까만 비로드 리봉의 부드러운 촉감을 손가락 2개로 향락하면서 대답을 했다. 저런 한가스런 연애는 성란이 구미엔 맞지 않을 거야. 맘대로들 생각하렴. 그러는데 둘 건너 저편 쪽에 누워있던 학생 하나가 무엇이 우스운지 혼자서 깔깔 웃고 있다가 춘삼월 눈 녹을 무렵 고양이들이 연애를 하지 지붕마루에서 담장 밑에서 뜯고 차고 성란의 구미엔 그런 게 맞잖아 했다. 코러스단의 바라이트를 가지고 높고 낮은 웃음소리가 일시에 터져나왔다. 그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 그것은 젊은 생명력의 자연적 발효를 의미하는 청춘의 찬미가와도 같았다. 마음대로들 생각하려무나. 그렇지만 너희들 현대의 연애에는 그러한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너도 연애 강의냐? 그렇지. 알아듣지 못하겠음 미스터 사드나 미스터 마조에게 물어보면 되지. 어려워지는구나 점점 더. 그게 누구냐? 미군 장교들이냐? 어이쿠 맙소사. 대학 졸업반이 웃겠다 웃겠어. 성란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며 임 교수의 엄숙한 음성을 흉내내는 어조로 무대에 선 배우처럼 내려 엮었다. 연애는 청춘의 심볼입니다. 학생 여러분 연애를 합시다. 진실하게 아름답게 연애를 합시다. 그리하여 훌륭한 연애의 이력서를 쓰기로 합시다. 에헴.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또 깔깔 웃어댔다. 웃어대면서 이성란 교수님 다음을 그냥 계속해요. 계속해야지. 임 교수의 강의를 보충하는 의미로서도 이성란 교수의 강의는 필요할 것이요. 그러면서 성란은 발딱 일어났다. 도심지대를 멀리 등진 이 M여대. 높고 낮은 구릉이 병풍인 양 교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는 금잔디 위에서다. 손뼉 소리와 함께 성란은 일어서서 임 교수처럼 뒷짐을 지고 우뚝 버티고 서며 에헴 하고 목을 뺐다. 기침 소리가 너무 잦소. 빨리 강의를 하시오. 조용들 합시다. 학생 여러분. 강의하시는 분에 대하여 적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학생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품이 나네요. 우리들은 여학생이 아니랍니다. 맞장구가 제법이다. 그렇소. 여러분이 아닌 대학생 여러분. 손자병법에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애의 승리를 하려면 연애를 알아야만 합니다. 미스터 사드나 마조를 미군 장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미스터로 말하면 실로 물고 뜯기우는 고양이의 연애를 철저히 연구한 작가입니다. 물고 뜯기우는 감각의 고통이 어찌 애정의 일종으로서 취급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실이 너무도 엄숙하기에 여기서는 사양을 하겠습니다만 성란 선생 사양 마셔도 괜찮아요. 이 교실은 천이무봉 인공적인 가식의 담벼락은 두르지 않았어요. 푸른 하늘과 땅 검은 사이에 설치된 자연교실이니까요. 학생의 그 학구적인 태도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시간이 다소 바쁜 탓으로 질의문답 시간은 후일 나의 사택에서 제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성란은 손을 들어 멀리 창공을 가리키며 한층 더 근엄한 어조로 학생들 지나치게 조급한 학구적 태도를 잠시 버리고 시선을 들어 창공을 바라봅시다. 솔개 2마리는 지금도 일정한 간격을 둔 채 빙빙 돌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여러분, 저 솔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저 2마리의 솔개는 지금 이막중 교수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 하나가 익살스럽게 대답을 하였다. 그렇소. 학생은 지극히 총명하오. 저 유유한 솔개의 인격을 가지고 조급한 고양이의 연애를 통솔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여 맞이하는 이막중 교수의 연애와 인생의 중심 명제입니다. 그러는데 학생 하나가 갑자기 교문 밖을 손으로 가리키며 야, 그 차 멋지다. 어느 아가씨를 모시러 온 차야? 하고 외쳤다. 그 바람에 성란도 멈칫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교문에서 100m쯤 떨어진 지점에서 유행형 15래 52년도가 한 대 멎어 있었다. 옅은 크림색의 멋진 고급차였다. 학생들이 거의 흩어진 교문 밖을 자주 치마의 학생이 고급차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자 운전대의 문이 휙 열리며 소프트를 쓴 이건 역시 멋진 신사 하나가 나타나면서 다가오는 자주치마를 여왕처럼 모시어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자기도 따라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윽고 15래 52년도는 그림처럼 미끄러져 갔다. 호화판이야. 학생 하나가 선망의 뜻을 표했다. 미군 장교가 안 나타난 것이 다행이지 뭐야. 다른 또 하나가 셈을 냈다. 무슨 과 학생이지? 성란은 물었다. 글쎄 무슨 과 학생인지 우린 어떻게 아니? 괜찮던데? 자기를 비방한 발언자의 한 사람이긴 했으나 성란에게도 그런 것이 별반 문제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약간 쑥이야. 그런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성란은 그 두툼한 귀여운 얼굴을 획획 두어 번 흔들며 안 되겠는걸? 나도 이제부턴 모시러 오라야겠어. 부럽니? 얄밉긴 하지만 약간 부럽지 뭐야. 너도 이제부터 모시러 오래겠다면서. 물론 자가용 있니? 오케이. 자가용 한 대 못 가지는 남자가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 봐라. 그림처럼 미끄러져가는 저 유선형 고급차를. 너무 뽐내지 좀 마라 얘. 그래. 네 애인이 도대체 어떤 양반이니? 하이야 운전수. 뭐? 참으로 웃기를 좋아하는 계절의 인생들이다. 대굴대굴 굴면서 그들은 웃었다. 학생들 어서 웃으시오. 웃음은 청춘의 심볼입니다. 그대들의 입술에서 웃음이 끊기는 순간 그대들의 청춘은 이미 굿바이요. 아디유요. 아우프비다제임인 것이요. 어서 웃으시오. 웃음은 또한 일종의 소화제인 것입니다. 복부 근육의 동요로 말미암아 밥통의 활동을 자극하지요. 그리하여 그대들의 왕성한 식욕은 한층 더 왕성하여 누렁지, 엿가락, 고구마, 무쪽, 쌀튀김, 옥수수튀김 등 속을 나이 어린 동생들과 다투어가면서 먹어대는 것입니다. 아, 그만해라 얘. 벨 끊어지겠다. 그러나 성란은 웃지도 않는 얼굴로 창공을 쳐다보며 오,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대 입을 열어 참되게 대답하라. 그대의 마음 과연 어느 곳에 깃들여 있느뇨. 먼 듯 가까운 듯 먼 듯. 아, 얄밉소이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의 비밀이여. 멋지다 성란. 정치외교보다 배우로 출세를 하는 것이 어때? 배우는 배가 고파요. 운전수보다도? 운전수는 월급 3만 원에다 공짜를 합치면 조사도 착실은 했다. 해야지. 반년만 있으면 졸업이 아니야. 그러는데 안경을 쓴 아까 그 학생이 그들의 앞을 지나가다가 혼자 일어서서 떠들어대는 성란을 한번 힐끗 바라보면서 교문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나갔다. 아, 언니! 성란은 학생을 불렀다. 정주 언니! 그러나 정주라고 불리운 그 안경 쓴 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까딱도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성란은 마침내 잔디밭에서 나와 정주를 따라 뛰어갔다. 정주 언니! 성란은 깡충깡충 따라가서 정주가 들고 있는 가방 한쪽 귀를 살짝 붙들었다. 왜 그러는 거야? 최정주의 표정 없는 얼굴이 우뚝 맞으며 돌아섰다. 안경 속에서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 차가운 밑바닥에는 또 한 줄기 다사로움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성란은 민감하게 그것을 느끼며 언니, 우리들은 이대로 영영 헤어져야 해요. 성란은 그러면서 똑바로 정주를 바라보았다. 누가 그런 말 했어? 정주도 맞받아 쏘아보며 차디찬 대꾸를 했다. 그래도 언니는... 어리광을 부리듯이 성란은 셀쭉해지며 시선을 발뿌리로 떨어뜨렸다. 구두코로 성란은 조약돌 하나를 요리저리 굴리고 달래면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불러도 대답도 않고
교실에선 퇴장 명령만 내리고. 그럼 난 싫어. 이대로 영영 헤어진 다음 난 정말 슬퍼요. 조약돌을 달래고 있는 자주 칠피 구두코 위에 눈물이 몇 방울 톡톡톡 떨어져 내렸다. 욕심쟁이. 성나는 욕심이 너무 많고. 정주의 어조는 그대로 차갑다. 성나는 대답을 잃고 정주는 다시금 저 갈 길을 또박또박 걸어갔다. 성나는 눈물 먹은 얼굴을 들고 교문 밖으로 사라지는 최정주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정주의 두 어깨가 성난의 눈에는 한층 더 날카로워 보였다. 성난은 머리를 서너 번 획획 흔들며 중얼거렸다. 메이와즈 하는 수 없지.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다시금 잔디밭으로 걸어갔다. 네 교재의 언니 아니야? 의과래지? 학생 하나가 성난을 보고 말했다. 그러나 성난은 대답을 않고 잔디 위에 번듯 누워버렸다. 트러블이야. 트러블이야? 메이와즈. 성난은 점점 기울어지는 햇발로 말미암아 어느덧 청자색으로 변해버린 높은 하늘을 덤덤히 쳐다보았다. 퇴장 명령은 약간 심한데 누구니? 네 애정을 독차지한 새로운 언니는? 메이와즈. 짓궂게 그 한마디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옆에 학생 하나가 팔굽이로 성난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신호를 했다. 임 교수가 나온다 얘.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든 임학준 교수가 현관을 나와서 층층대를 내려오고 있었다. 교정에는 아직도 이 구석 저 구석에 학생들이 한 무더기씩 뭉쳐 있었다. 저만한 스타일도 멋쟁이야. 성난이 너 약간 반한 게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만둬라 얘. 네 아버지 뻘이나 되는데도 사랑엔 국경도 없듯이 연령도 없는 거야. 너 취미도 그만하면 상당하다 얘. 우리 한번 임 교수를 놀려먹을까? 어떻게 놀려먹니? 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 그래. 일동은 손뼉을 쳤다. 임학준 교수는 안경을 벗어들고 손수건으로 문지르며 층층대로에서 교정으로 내려섰다. 온다 온다. 두 손을 베고 가지런히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 성난은 일동을 지휘하였다. 오케이. 하라는 대로 6명의 학생이 뒤통수에서 깍지를 끼고 반드시 누워 말똥말똥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너희들 절대로 임 교수를 바라보면 안 된다. 예스. 앞만 웃어도 웃어서는 안 된다. alright. 내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서 일체 복창만 하면 되는 거야. 아야. 예, 그건 부산 내기다. 나인에스 이스도이치. 아니야, 독일어다. 부산 내기, 서울 내기, 담원 내기다. 쉬, 커밍 온다 온다. 자기 앞길에 그러한 복병들이 대기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임학준 교수는 깨끗이 문지른 안경을 도로 쓰면서 근엄한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다. 임 교수가 무심코 머리를 드니 일렬 횡렬로 된 12개의 구두창이 시야에 뛰어들어왔다. 그 12개의 구두창은 마치 검열관을 맞이하는 열병식의 군대들 모양 다가오는 임 교수를 향하여 경례 하는 호령과 함께 일제히 구두코를 숙여 절을 하였다. 임 교수는 후다닥 놀랬으나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얼벙벙한 얼굴로 머리를 숙인 12개의 구두창을 힐끔 바라보면서 걸어가노라니까 바로 하는 호령이 또 내리면 구두창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곧이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는 신호와 함께 12개의 구두창은 고개를 까딱까딱 숙였다 들었다 했다. 말하자면 열병식의 행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 교수는 그러한 장난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를 잠시 동안 하다가 이윽고 머젓 하는 호령과 함께 구두창은 일제히 고개를 빳빳이 들어버렸다. 그래도 임 교수는 모르고 남자 대학에서는 못 보던 장난이라고 지극히 유쾌하게 생각하며 구두창의 대열 앞을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일동 봉창 넷 하는 소리가 뒤이어 터져 나왔다.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연애는 인생을 장난하는 목도 시합이 아니고, 연애는 인생을 장난하는 목도 시합이 아니고, 진실로 한번 빗맞으면, 진실로 한번 빗맞으면 피를 보고 목숨을 건드리는 진검승부입니다. 피를 보고 목숨을 건드리는 진검승부입니다. 그제서야 임 교수도 우주의 천리나 깨달은 듯이 걸음을 후딱 멈추며 희쭉 웃는다. 12개의 구두창을 기점으로 하여 잔디밭 위에 길다랗게 뻗쳐있는 6개의 젊은 육체의 수풀을 하나하나씩 더듬어 올라가던 임 교수의 시선은 마침내 선창자의 얼굴을 발견하고 또 한 번 싱긋이 웃었다. 까만 리봉의 학생이 아닌가. 이막준 교수는 지극히 명랑한 심정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다소 무슨 모욕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었지만 임 교수의 년치와 인생의 깊이는 그러한 사소한 감정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수월하였다. 아니, 그보다도 이러한 멋진 장난을 창작해내는 까만 리봉의 천진난만한 예지가 무척 귀엽기도 했다. 임 교수는 지금도 S종합대학의 철학과 주임 교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자 대학생들의 그 살풍경한 분위기에 시달리는 몸으로서는 한 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보는 이 청명한 교회의 가을 풍경과 함께 젊은 여성들이 발산하는 발랄하고도 꽃다운 향취는 심신이 다 같이 필요한 임 교수의 황혼의 인생을 클리닝하는데 좋은 표백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임 교수는 걸음을 멈추고 확실히 자기를 목표로 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 잔디 위의 푸른 인생들의 양심 없는 명랑한 야유를 달갑게 받으려는 관용의 태세를 취하는 것이다. 짧은 스커트 밑으로 쭉쭉 뻗은 12개의 다리가 쉬는 듯 만 듯 모두 하나처럼 잠자리의 날개 같은 나이롱 양말 속에서 부드럽고 미끄럽다. 가슴 위에 불룩불룩 12개의 구릉을 형성하고 있는 유방의 나열 저편에는 시치미를 딱 댄 6개의 새침한 얼굴이 마네킹 인형 모양 말똥말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 있느냐? 오로지 그것은 여러분 학생들의 깨끗한 인격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깨끗한 인격에 달렸습니다. 저 유유히 날고 있는 설계를 보라. 저 유유히 날고 있는 설계를 보라. 그 설계의 인격을 가지고 고양이의 연애를 통솔합시다. 고양이의 연애를 통솔합시다. 73세의 문호 괴테는 17세의 소녀와 연애를 했습니다. 17세의 소녀와 연애를 했습니다. 오, 이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이뇨.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이뇨. 그 순간까지 꼼짝도 않고 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던 24개의 팔다리가 갑자기 요동을 하며 제만큼 허공을 치고 대지를 찼다. 그리고는 깔깔깔깔 웃어대며 뒹굴 뒹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임 교수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는 이는 없다. 누구 하나 일어나 앉는 이도 없다. 그거야말로 종횡무진으로 잔디밭 위를 디렵다 뒹굴기만 했다. 임 교수는 이윽고 발뿌리를 돌려 수풀을 왼편에 바라보며 교문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나갔다. 임 교수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소리를 잃은 만면파안의 웃음이었다. 그러나 교문을 채 나서기도 전에 임 교수의 얼굴로부터 후딱 웃음은 사라졌다.
17세의 소녀와 연애를 했다는 73세의 괴테를 이막중 교수는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차차 떨어져 가기는 하였으나 잔디밭 위의 웃음소리는 임 교수의 고막을 그냥 흔들어 왔다.